여자가 펼치는 산으로 가는 토크 지금 시작합니다. 무물보 일부와 이어집니다. 녹화일 기준으로 딱 3년 전에 지금 이 시점에 그날 무엇을 하고 있었을지라는 질문이 왔네요. 우선 녹화일이 8월 17일입니다. 지금 8월 17일 목요일 하고 있고요. 그래서 3년 전이라고 하면 2020년 8월 17일에 다들 뭐 하고 계셨는지. 사실 그때 코로나가 터진 첫 해였을 거예요, 아마. 맞아요. 겨울에 터져서 이제 코로나로 보내는 첫 여름이었을 텐데 그날 찾아보니까 광복절이 토요일인 바람에 대체 공휴일이었더라고요. 저는 가족 여행을 갔었더라고요. 보니까 영주시 근처에 부모님이 아시는 분이 아예 시골 쪽에 그 집을 짓고 사셔가지고 거기에 이제 묵는 코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들 보니까 뭐 호랑이의 숲 이런 것도 좀 보고 막 라벤더 있는 그런 밭 산책도 하고 했던 것 같고요. 근데 그분들 되게 머물면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것들이 좀 몇 가지 있었는데 이제 예를 들어 거기 집 앞에 작은 연못? 우물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돌도 있고. 근데 그 사모님께서 맨날 거기를 맨발로 들어가서 이렇게 산책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그래서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혹시 일찍 일어나면 돌 위에 누워 있어도 좋고 뭐 밤에 별 보러 나와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가지고 되게 좋다 이렇게 생각했었고 또 하나 이제 인상 깊었던 일화는 거기에 진돗개랑 차우차우를 키우셨어요. 그래서 두 가지 종류의 개를 키우고 계셨는데 둘 다 꽤 덩치가 컸거든요. 근데 이제 사장님께서 그 이제 진돗개는 확실히 진짜 부지런하고 성실한 게 진짜 위협이 있는 것 같다. 뭐 아니면 조금만 소리가 나도 굉장히 이렇게 경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뭐 하더래요. 그럼 이제 차우차우는 항상 이렇게 늘어져 있어. 귀여워. 그래서 쟤네들이 진짜 팔자가 다르다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 두 가지 이제 개에 대한 설명 들으시더니 당신은 처음에는 뭐 딸들이 진돗개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냥 요새는 이제 나이를 들어보니까 딸들이 차우차우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그게 되게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막 진돗개로 사는 게 사실 힘들잖아요. 항상 새벽같이 일어나서 막 온 집을 지켜야 되고 이제 경계를 해야 되고 막 열심히 살아야 되고 하는데 그냥 차우차우처럼 좀 편히 이렇게 일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말이 되게 인상 깊게 남았어요. 가훈과 굉장히 반대되는 그렇네요. 일화인데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즘 진돗개처럼 사세요? 차우차우처럼 사세요? 저 코로나 기간 동안 좀 차우차우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이 말이 무의식 속에 있었나 봐요. 네, 그래서 뭐 한참 차우차우처럼 살다가 또 사람이 살다 보면 진돗개처럼 살아야 되는 기간들이 있잖아요. 지금은 조금 진돗개처럼 살아야겠다 생각해서 물리적으로 새벽 기상은 저에게 너무 어려워서 하고 있진 못하지만 네, 좀 성실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가훈도 10년은 진돗개처럼 살고 나머지 100년은 차우차우처럼 살아라 뭔가 이런 그러네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새로운 해석. 제가 물려줄 때는 10년은 진돗개처럼 살고 90년 차우차우처럼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겠다. 봉구미님은 이날 뭐 하고 계셨나요? 저는 정확하게 그날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는 기록이 없어가지고 그 사진첩을 봤는데 딱 그 날 앞뒤로 없더라고요, 사진들이. 그래서 아마 뭐 방콕을 하나 싶기도 하고. 근데 그때쯤 제가 뭘 하고 있었냐라고 했을 때 그때 제가 PT를 처음 시작해서 미친 듯이 운동을 할 때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보면 헬스장에서 찍은 사진밖에 없어요. 오운한 막 이런 거. 그래서 그때 PT를 진짜 열심히 할 때라서 매일 갔거든요. 와. 매일 운동을 하러 갔었어요. 식단도 하고. 그래서 그때는 운동을 많이 다녔고 보면 8월 내내 좀 휴가를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랑 전주 여행도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사진도 찍고 그러고 왔었고 그즈 단카리님이랑 같이 파주 여행도 다녀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파주 출판단지 쪽에 지혜의 숲이라는 곳이 있어요. 도서관처럼 돼 있는 곳인데 거기 안에서 운영하는 지지항이라는 게스트하우스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재택근무하고 단칼님은 그때 논문 쓰고 있었어요. 네, 그런다고 카페에서 서로 할 일 좀 하다가 맛있는 거 먹고 산책 좀 하다가 저녁엔 나와서 책 읽고 그러다가 들어가서 자고 약간 이렇게 휴가를 보냈던 기억이 있네요.
그 지지향이 되게 컨셉이 확실한 게 보통 호텔 가면 TV가 있잖아요. 근데 TV가 없어요. 그래서 좀 전자기기로부터 멀어지자가 되게 확실한 컨셉이고 책들이 많이 꽂혀 있어서 책을 이렇게 여유 있게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쪽 가셔서 책도 좀 읽으시고 좀 이렇게 전자기기로부터 멀어진 하루를 보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 최근에 그책 읽는 바를 다녀왔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바들도 요새 진짜 많더라고요. 책 네. 읽는 그럼 바에서 술 마시면서 책 읽는 거예요? 네네네. 얘기하면 안 되고. 근데 그래서 얘기하면 안 되니까 집중해서 책을 읽게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모히또 하나 주세요. 진짜 그런 식으로 시켜요. 오. 3년 전 이맘때쯤에 딱 제가 휴학하기 직전인데 그때 기억에 남는 게 제가 휴학을 할까 말까 엄청 고민을 하면서 엄마가 아는 스님을 찾아갔거든요. 그래서 그 스님이랑 단둘이 인왕산인가 올랐는데 그 인왕산 정상쯤에서 때마침 어떤 분이 거기서 피리를 불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스님이랑 이제 서울 시내 앞으로 이렇게 건물들이 있는 전경을 내려다보면서 그 피리 소리를 들으면서 얘기를 나눴던 게 되게 영화적인 순간 같아서 기억이 남는데 그때 스님이 제가 엄청 힘들어하니까 뭐 눈물을 흘렸나 그랬는데 그냥 눈물만 흘리지 말고 애기처럼 소리내서 약간 으앙으앙 하면서 울어보래요. 그래서 살면서 울긴 하지만 그렇게 소리내서 울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영화 볼 때도 그렇고 눈물을 엄청 잘 흘리는데 막 소리내서 꺼이꺼이 울어본 적이 언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되게 꺼이꺼이 소리내서 울었는데 그 개미집처럼 보이잖아요. 산에서 이렇게 사람들 사는 데를 내려다보면. 그래서 그 사람들 사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 되게 작게 느껴지고 꺼이꺼이 애기처럼 우는데 옆에서 피리 소리가 들리고 그런 게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약에 제가 영화 감독이 된다면 재현을 해보고 싶은 개인적인 모먼트예요. 그래서 그때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질문을 얘기해봤습니다. 꺼이꺼이 울고 싶을 때 인왕산은 가야겠네요. 그 피리 부시는 네, 분을 피리 부시는 찾으러. 분을 찾아서. 근데 그런 영화 같은 순간들이 있으세요? 저는 진짜 기억이 아주 흐릿한데 마치 약간 포레스트 검프의 마지막 한 장면처럼 그 벤치에 앉아 있을 때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랑 그렇게 뒷산에 올라가서 비둘기 밥을 줬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도 분명 뭔가 벤치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 앉아 있었던 어떤 그런 장면이 뭔가 그 포레스트 검프의 느낌과 이렇게 겹쳐지면서 가끔 좀 영화같이 이렇게 잔상처럼 스쳐 지나갈 때가 있거든요. 막내 동생이 저랑 터울이 되게 많이 나는데 처음 이제 집에 왔어요. 나 막내 동생 손이 엄청 작잖아요. 그래서 애기들은 이제 새끼손가락 하나 정도 잡을 수 있는 손 크기인데 그러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남동생을 그냥 바라보며 근데 그 시간이나 이제 또 누워있으면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가는 것도 보이잖아요. 그냥 그런 시간의 흐름과 장면과 그 어렸을 적 아주 귀여웠던 남동생의 모습? 네, 약간 이런 것도 좀 영화적 장면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 같고. 지금도 귀여우신가요? 네. 분석이 님이요? 귀엽다고 보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표현이. 네. 아니, 그래도 이제 터울이 많이 나니까 네네. 약간 누나 입장에선 그렇게 아직도 애기 같고 뭔가 귀엽고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애기 같고 귀엽긴 해요. 저는 뭐 그 사이에 이제 중간 여동생도 있지만 그 여동생이랑 차이가 훨씬 덜 나는데도 동생은 역시 애기 같긴 하더라고요. 네. 연년생 나는 동생이었어도 애기 같았을 것 같아요. 네, 뭐 잘 모르겠지만. 그래요? 저희 오빠는 제가 연년생 오빠가 있잖아요. 근데 오빠한테 애기 취급을 받아본 기억이 없어요. 근데 오라버니는 애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 수도 있죠. 아니 근데 그러기에는 제가 밖에서 뭘 하든 걱정을 잘 안 해서. 저도 걱정은 안 해요. 애기 취급은 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냥 애기 애기라고 취급은 안 생각해요. 해요? 오. 뭐 애기 취급을 한다는 게 뭘까요? 저는 아직도 엄마가 저를 아가라고 부르는데 헐.
진짜요? 근데 그래가지고 엄청 웃긴 에피소드가 있는 게 저희 언니가 한 뭐 30살쯤에 되게 아파가지고 엄마가 이제 뭐 죽집에 가서 언니 죽을 사오려고 했는데 그 죽집 사장님한테 저희 애기가 아파서요 이러니까 그 애기들이 먹는 죽이 따로 있잖아요. 그 이화식 죽. 그래가지고 애가 몇 개월이에요? 그랬더니 30살이라고 해가지고 갑분싸가 됐던. 360개월이요. 아, 진짜 웃기다. 360개월 괜찮네요. 네. 360개월 됐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최근에 환갑이셨거든요.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네, 760개월이라고 저희가. 아, 760개월 그러네요. 아가라고. 그러게요. 네. 애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각자 어른이 된다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Yet to be. 저는 최근에 드는 생각은, 그러니까 어른이 된다는 것은 뭔가 내가 항상 익사이팅하고 자극적이고 뭔가 새로운 것을 찾는 인생을 살다가 갑자기 이제 뭔가 조금 더 안정된 삶을 추구하고, 삶의 가치가 한번 그 바뀌는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러면 비로소 어른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은 드는데 저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갑자기 요즘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그냥 제가 퇴사하면서도 나는 평생 철 안 들고 싶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무모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계속 많이 떠오르니까 그냥 그 떠오르는 생각들을 받아들이면서 난 아직 어른이 안 됐나?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고 주변 저보다 훨씬 인생 선배님들이랑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뭔가 그분들도 하시는 말씀이 다들 이게 터닝 포인트가 한 번 있나 봐요. 그래서 평생 철이 안 드는 부분도 있지만 뭔가 인생에서의 가치나 이런 것들이 한번 탁 바뀌는 때가 온대요. 그래서 그럼 비로소 어른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가치가 안정적인 걸 추구하는 가치로 바뀌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가치로든 상관없이 그냥 변하는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정적인 행복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자극적인 행복이 아니라 안정적인 행복. 확실히 추구하게 되면 인생에서 우선순위나 내가 지켜야 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는 어른이 된다는 건 그런 순간일 것 같아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어떤 결정을 할 때 항상 제가 우선이 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제가 우선이 되지 않고 어떤 다른 사람이 우선이 되는 그게 상황상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을 우선해서 나를 그 우선순위에서 밀어내는 게 아니라 약간 기꺼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뭔가 그런 게 어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가족이 생기고 하면은 나의 배우자를 위해서 아니면 나의 아이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가족이 생기면 어른이 되기가 쉬운 환경인 것 같은데 계속 혼자 살면서 자의식이 과잉되지 않고 남을 위하는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미성년자도 나이가 들면 이제 성년으로 인정해주는 것도 있지만 법적으로 뭐 결혼을 했을 때 성년으로 의제를 해주는 것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의사결정을 때 혼자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뭔가 하면은 성년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한 예습을 미리 하고 오진 않았는데 정말 우연히도 오는 길에 저 최근에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 책을 너무 재밌게 읽고 있거든요. 근데 팟빵에 이제 여둘톡이 거의 되게 높은 순위의 팟캐스트로 올라와 있는데 최신 화 중에 뭐 좋은 어른이 된다는 것은 이런 네, 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정확한 제목은 아닐 수 있습니다. 네, 마침 그걸 들으면서 왔어요. 그래서 뭐 이제 그 두 분께서 생각하시는 뭐 좋은 어른들의 모습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사례로 풀어주셨는데 그걸 다 일일이 이제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저도 어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뭐 생각은 해봤지만 사실 아직 잘은 모르겠거든요. 근데 그냥 러프하게 저도 뭐 한 가지 특성으로 떠오르는 건 좀 자신의 선택을 온전히 책임질 수 있을 때 어른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자신의 선택에 딸려오는 뭐 경제적, 정서적 등등 모든 책임을 포함해서 책임질 수 있을 때 어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되게 다들 각자 생각하는 어른이 되는 게 달라서 흥미롭네요. 두 분의 정의를 들었을 때는 그 두 분의 정의에 해당하는 경험이 없진 않거든요. 근데 스스로 선택에 온전히 책임을 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뭔가 확신의 경험은 없는 것 같아요. 정말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약간 저도. 단카리님의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점점 어른이 돼가고 있구나를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와 궁금이님의 정의를 들었을 때는 아직 어른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오히려 두 분의 얘기를 들었을 때 나는 그런 경험을 나는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상 내가 아직 어른이라는 느낌이 안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네, 이게 다 다르네요. 이게 각자의 결핍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 그렇네요. 어른의 기준으로. 네. 네. 근데 그거는 스스로를 어른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가 없는 점을 어른이 가지고 있을 거라는 환상을 상당히 반영된 답변이었어요. 같아요. 근데 사실 어떤 의미로는 저희는 이미 다 어른일 수 있는데 그냥 저는 지금 제가 어른이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걸 수도 있고요. 근데 어른이라는 걸 왜 인정하고 싶지 않을까요? 저는 어른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기보다는 감히 내가 어른이라고 나를 칭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네. 그러니까 본인은 본인의 결핍이 되게 잘 보이고 그러니까 남들에게 보여주지 않는 그런 취약점이 있는데 우리가 옛날에 어른이라고 하면 되게 다 아는 사람. 되게 이런 이미지가 있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대박. 어른이라는 정의에 다 자라 자기 일이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포함이 돼 있네요. 그러니까 단카리님이 말씀하신 자기 선택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어른의 정의이기도 하네요. 근데 저는 이게 그냥 단순히 뭔가 그러니까 이런 뭐랄까요? 어떤 좀 물질적인 거 외에도 그냥 진짜 자신의 감정에 책임을 질 수 있고 뭐 이런 선택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자신의 생각에 책임을 질 수 있고 자기가 뱉은 말에 책임을 질 수 있고 이런 것들. 근데 또 다른 정의로는 이 결혼을 한 어엿한 존재를 어른이라고 하는 정의도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제가 말한 정의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른이라고 감히 말하기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는 그 어른의 정의 중에서 경륜이 많아서 존경을 받는 사람 그런 뜻도 있어서 내가 과연 존경을 받을 만한가? 의 질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뭔가 저는 이 자기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이게 어른의 정의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홀로서기를 시작하면 본인이 어쩔 수 없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뭔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것과 져야 되는 건 다르긴 하지만 내가 선택권이 없이 책임을 다 져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내가 책임을 질 수 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근데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도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도 어느 정도 아예 통제권이 없다고 보진 않거든요. 진짜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제외하고서는. 그렇기 때문에 주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홀로 서기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형사책임 미성년자 이런 개념을 보면은 일정 나이 미만의 사람들은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면해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일정 나이가 들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이제 사회가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어른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어른이라는 생각도 드네. 과 관련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요새 잠은 다들 잘 주무시나요? 아니요. 전 바뀌었어요. 안 그래도 엄청 피곤한 얼굴로 오늘 스튜디오에 나타나셔가지고. 네. 그래서 질문은 밤에 오래 깨어있는 이유, 무엇이 당신을 계속 깨어있게 하는가입니다. 항상 나를 잠에 들지 못하게 하는 건 불편한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불편한 마음이라고 하면 불안이랑은 좀 다른데 그냥 되게 막연한 생각인데 내가 오늘 조금 더 친절할 수 있지 않았을까? 내가 오늘 더 좀 노력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
내가 조금 더 좋은 사람일 순 없었을까?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한 막연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머리 안을 떠다니면 그런 것들이 저를 잠을 못 자게 하는 것 같아요. 구체적인 사건이 있어서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냥 내가 아까 내렸던 결정이 최선이었는가. 그런 생각들이 저를 헤집어 놓고 가면 밤에 잠을 잘 못 자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그런 고민들을 하면 되게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좀 벗어나려고 뭐 핸드폰을 한다던가 아니면 음악을 틀어놓고 잔다던가 아니면 캠핑 유튜버들 영상 틀어놓고 누워있고 이러거든요. 그렇게 제 마음을 평안하게 만든 이후에 잠에 드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저는 각성하면은 잠을 못 자는데, 그러니까 사실 저는 잠을 엄청 잘 자는 편이라 오히려 기면증이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잘 들거든요, 잠에. 근데 딱 자기 전에 뭔가에 꽂혔으면은 이거 이제 그만하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해요. 그래서 끝까지 계속하고 결국에는 밤새고 자고 약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좀 개선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최근에는 뭐로 밤새셨어요? 최근에는요? 보통은 예를 들어서 산이삼이 편집을 한다거나 약간 이런 생산적인 일들로 밤을 새는데 이제 곧 졸업사진을 찍거든요. 근데 졸업사진 찍는 게 생각보다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학부 때는 안 찍었어요. 그래서 몰랐는데 그러니까 학부 때 찍었으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안 찍었을 텐데 이번에 그때 안 찍었으니까 뭔가 지금이라도 찍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괜히 찍기로 했다가 일단 졸업 앨범 비용만 10만 원이고 맞아. 헤어 메이크업 하면은 한 20만 원 깨지고 그리고 뭐 정장 원피스나 뭐 정장 이런 거 사고 구두 사고 이렇게 하면은 아무리 싼 브랜드에서 사도 4, 50은 깨지고 그리고 이미 이렇게 깨졌으니까 캠퍼스 스냅이라도 찍어서 이 뽕을 뽑아야겠다 하고 또 10, 20 쓰면은 100이 순식간에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졸업사진 찍겠다고 100만 원이나 드리는 게 맞나? 라는 생각에 현타가 오는데 어쨌든 그걸 뽕 뽑으려고 최근에는 그런 거 쇼핑? 정장 쇼핑? 하다가 밤을 지새웠습니다. 생산적인 일인데요? 그래요? 약간 이거 사진 찍는 거 자체가 쓰잘데기 없는 거 같이 느껴져가지고 근데 거기 100만 원이나 썼고 또 밤새서 그걸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약간 현타가 오긴 하더라고요. 졸업사진은 왜 찍는 걸까요?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요. 다 비슷한 복장 입고 다 비슷한 포즈 취하고 전 안 찍어봐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약간 비슷하게 그래서 다 너무 똑같은 느낌의 그런 사진이 나와가지고 어쨌건 저희는 한국에서 대학을 나왔잖아요. 다 양복을 입고 찍는 게 좀 그냥 굳이 그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량 한복을 샀어요. 그래서 개량 한복도 꽤 비싸요. 사실 정장값만큼 하긴 하는데 물론 그때 입고 한 번도 입지 않았고 엄마를 설득할 때는 뭐 개량 한복이니까 언젠간 또 입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래서 매우 튀긴 튀었어요 제가. 근데 재밌었어요. 네. 그러니까 또 막상 찍으면 재밌을 것 같긴 한데 그냥 기념이죠. 뭐. 맞아요. 그쵸. 기념사진이죠. 근데 그 100만 원으로 이번 여름에 피서를 못 다녀왔는데 피서라도 다녀왔으면 차라리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것도 있어요. 그 사진에 잘 나오는 정장이랑 실용적인 맞아요. 정장이 다르잖아요. 매우 실용적인 정장은 좀 어두운 톤인데 이제 밝은 톤을 입어야 사진은 잘 나오니까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사진에만 입고 안 입을 것 같은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밝은 것도 결혼식에도 입고 가기가 어려워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정말 실용성이 떨어집니다. 근데 사실. 빌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정장 안 빌려줘요, 보통? 정장 빌리는 곳이 있긴 한데 보통 면접 정장 같은 류의 정장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빌리는 것도 보긴 봤는데. 그래서 당근을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아무튼 결혼식이 허례허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졸업사진도 약간 좀 허례허식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요새. 그렇군요. 단카리님은 무엇이 잠을 못 자도록 만드나요? 근데 저도 약간 깔깔이님이랑 비슷한데 되게 쉽게 잠드는 편이어서 거의 못 잠드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제가 잠이
안 되는 경우는 운동을 너무 빡세게 해서 근육통이 너무 심하다. 혹은 너무 몸을 안 굴려서 에너지가 남아 돈다. 이럴 때 이제 잠이 안 옵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남아 돌아서 잠이 안 오면 이제 저는 그때부터 생각을 시작해요. 네. 물론 가끔 생각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없진 않지만 거의 1년에 한두 번인 것 같고 그 정도는 보통은 뭐 그냥 핸드폰 보느라 각성돼서 잠이 안 오는 경우도 있고 네. 근데 에너지가 남아 돌 때 그거를 어떻게 쓰세요? 그래서 30분 안에 잠이 안 오면 그냥 일어나서 뭔가를 하는 걸 추천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시도를 해본 적은 없고 에너지가 남아 돌면 잠이 올 때까지 핸드폰을 봅니다. 네. 꿀을 한 스푼 드셔보시면.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저는 배가 고프면 잠을 진짜 못 자거든요. 저도요. 네, 그래서 무조건 야식 먹으면 안 되는 걸 알지만 일단 잠을 못 자기 때문에 뭐 꿀이 됐든 뭐라도 한 모금을 하고 자야 돼요. 네. 그래서 그 밥 시간을 지키는 게 되게 저는 수면에 있어서 중요한 편입니다. 스스로를 3가지 형용사로 묘사한다면 어떻게 묘사하시겠어요? 강점 검사 같은 걸 한 적이 있는데 그거 한 뭐 25가지 정도의 특성을 내 순위에 맞춰가지고 내 강점이 뭐 25가지 중에 뭐가 1등이고 뭐가 25등인지 이렇게 쭉 순위 매겨주는 테스트거든요. 근데 그거 했을 때 기억나는 3가지 특성이 첫 번째는 러브, 사랑이었고 너무 잘 어울려요. 네, 두 번째는 와이즈였는데 지혜인 것 위스덤? 같고 네. 위스덤이었던 것 같고 세 번째는 큐리어시티인가? 네, 호기심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은근히 강점검사 탑3를 보면 그 사람의 캐릭터가 잘 드러나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진짜로. 네. 저도 그 강점검사 대충 기억하고 있는데 저도 1위가 러브였어요. 2위가 spirituality였어요. 영성이었는데 저는 사실 종교를 강하게 믿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면에서 그런 영성이 나왔는지는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2위가 영성이 나왔고 그 다음에 3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5위 안에 들어있었던 것 중에 love of learning도 있었어요. 네네. 학구열. 네. 그거는 확실히 있는 편인 것 같긴 해서 그렇게 3개 정도? 저는 영성이 스스로 되게 높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중위권에 영성이 있었어요. 저도 똑같은 그 테스트를 했었었는데 사실 사랑이 1위에 나오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사랑이 1위에 나왔으면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는 사랑이 8위인가 9위인가 있었던 것 같고 여전히 높네요. 근데 영성이 엄청 낮아요. 근데 영성의 뜻을 찾아보니까 그 일반적인 의미는 자기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정신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정신을 추구하며 지적, 정서적, 의지적 차원으로 통합된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하네요. 그렇게 정의를 들으니까 왜 2위가 나온지 더 알겠어요. 어쨌든 자기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정신적인 거를 추구하고 통합하면서 사는 삶인 거네요. 그걸 추구하는 데 있어서 되게 고집이 센 것 같아요. 평소에 고집이 그렇게 센 편은 아닌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고집이 굉장히 센 편인 것 같습니다. 뭔가 항상 따르는 가치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인생의 좌우명도 있을 수 있고요. 그냥 나는 나의 일로서 뭐 이런 가치가 창출됐으면 좋겠다라든지 그런 기준과 방향성이 꽤 명확한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충족시키기 위해 되게 그걸 좀 고집 있게 추구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뭐 궁금이님은 그런 추구하는 가치가 있으세요? 저요? 사실 뭐 있는 줄 알았는데 그냥 요즘에는 그게 되게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제가 그런 부분들이 되게 명확하다고 생각했을 때 아마 테스트를 했을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엄청 낮게 나왔거든요. 저 23위, 22위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25가지 중에서. 그래서 나는 되게 낮구나 생각했는데 방금 정의를 들어보니까 더더욱 지금 상태에서는 왜 낮게 나왔는지 알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고요. 저는 제일 강하게 나왔던 것
저는 1위가 아마 호기심이었나? 아니, 팀워크였어요. 그인가요? 제가 정확히 기억합니다. 저는 그 상위 5위가 뭐였냐면 뭐 큐리오시티도 있고 팀워크 있고 리더십 있고 러브 오브 러닝 있었던 것 같고 하나는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이 두 분 말고도 제 가까운 그 지인 1위가 사랑이 나오더라고요. 내 주변 사람들은 되게 full of love인데 저는 항상 사랑이 1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거든요. 근데 성향상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성향상이요? 네. T라서? 네? 갑자기 티가 왜 나와요? 네, 제 성격 자체가. 왜요? 생각을 해보면 제가 막 그렇게 러브로 차 있는 사람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저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 주변인들은 되게 사랑으로 가득 차서 나를 많이 포용해주고 있구나 막 이런 걸 느끼면서 나는 그렇지 못했구나 막 이런 반성도 좀 하고 네. 그래서 그때는 또 한창 일에 막 몰두해 있을 때 아마 하지 않았나? 근데 지금 하면 또 다르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 네. 단카리님도 최근에 했는데 되게 많이 바뀌셨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아니요, 바뀌지 않았어요, 저는. 아 그래요? 최근에 일단 안 단카리님이 했어요. 아닌가? 네. 단카리님이 아닌가 보네요. 죄송합니다. 어떤 년이에요? 어떤 년이야? 근데 그 25가지 강점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서로에게 잘 어울리는 거를 찝어주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저 네. 뭐 있었는지 사실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 24가지네요. 24가지인데 감사, 창의성, 자기조절, 사회성, 열정, 사랑, 호기심, 용서와 자비, 친절, 통찰, 영성, 신미한, 진실성, 희망, 유머, 판단력, 시민의식, 공정성, 인내, 신중성, 리더십, 학구열, 겸손과 겸양, 용감성 이렇게 24가지가 있는데 근데 좀 저는 그런 건 다르더라고요. 제가 높았으면 하는 게 있는데 제가 실제로 높은 거랑 좀 다르더라고요. 낮은 거 중에 하나 겸손과 겸양. 아, 저도요. 저는 사회성이 낮아요. 지금 하면 좀 또 다르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근데 확실히 좀 제가 제 자신에게 박한 기준이 낮게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기 보고 맞아요, 기준이다 맞아요. 보니까. 예를 들어 저는 지금 하위권을 보니까 용기가 있는데 전 제 스스로가 막 엄청 용기가 없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엔 또 그렇게 생각했나 보죠. 그리고 또 용기의 기준이 되게 높아서 그런지 지금 보니까 하위권에 위치해 있었네요. 저는 그 웃긴 거 유머가 상위권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저도 유머가 상위권에 위치했어요. 분석이 님이 유머가 상위 탑5 안에 있었어요. 거의 1인가 2인가? 그래서 제가 너는 부럽다. 너의 유머 센스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거라고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좋죠 뭐. 그래서 여기서 제가 추구하는 가치 3개를 꼽자면 저는 진실성과 감사 그리고 사랑이고 싶은 것 같아요. 탑3. 제가 원하는 탑3. 저는 높았으면 하는 건 있는데 그냥 그게 다 제 낮은 강점들이어가지고 어떤 것들이에요? 제 낮은 감점들 들어보시면 거의 저희 망난이에요. 저는. 저도요. 막 인내, 뭐 자기 규제, 신중함 이런 거 완전 다 하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죠, 저도. 하지만 여러분 뭐 그렇게 망난이는 아닙니다. 오해를 풀자면. 네. 맞아요. 그리고 이거 생각한 게 사실 이 모든 게 높을 수 있는데 그냥 순위를 매겨서 맞아요. 그런 거니까. 저는 사랑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높은데 그냥 다른 것들이 더 높아서 어쩔 수 없이 밀린 거일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역시 사랑이 충만한 분이시네요. 아니요, 저는 겸손과 겸양이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 높게 나왔다고 생각. 저는 아까 wisdom 있었잖아요. 통찰이었던 네. 것 같아요, 한국어로. 네, 저는 통찰이 좀 높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몇 위였었는지는 기억은 안 나는데 저는 지금 제가 필요로 하는 게 사실 지혜로움이거든요. 근데 지혜로움이라는 게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 고민거리를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어서 차원의 지혜가 아니라 그냥 내 삶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의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지금 부재하니까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강점이 되고 싶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지금 내가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깔깔이님께서 영성 관련된 그 정의를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 정의를 들으면서 아, 내가 지금 부족한 게 이거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서, 꼭 필요한 것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 통찰, 그리고 영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겸손과 겸양은 아직 아래인 거군요. 네. 이건 좀 딴 얘기긴 한데 최근에 사랑에 대한 책들을 꽤 많이 읽었었거든요. 근데 아마 그 여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작가님 김하나님이 쓰신 힘 빼기의 기술을 저도 읽고 있는데 거기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책에서 작가님이 인용하신 문구가 있었는데, 사랑이 이제 그 세상에 대한 사랑을 결국 더 키우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 세상에 대한 사랑은 한 사람을 사랑하는 걸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을 사랑하다 보면 결국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된다. 뭐 이런 이제 멘트가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떠올랐어요. 뭔가 좀 사랑을 더 키우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는 여러분들 사랑하는데요. 덜 사랑하나 봐요. 부족했나 봐요. 전 제 자신을 사랑하는 것부터 좀 잘하고 싶긴 해요. 요즘 좀 잘하고 있긴 하거든요. 계속 노력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 어쨌든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예. 많은 사람보다 한 사람부터 시작하라는 뜻 아니에요? 한 사람이 두 사람 되고 두 사람이 세 사람 되겠죠. 지금 이미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을 안 사랑하고 무조건 그 사랑을 한 사람에게 줘야 되나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너는 첫 번째는 아닐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두 자릿수 특집으로 무물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진행을 해봤는데요. 사실 더 많은 질문들이 들어오긴 했는데 저희가 워낙 빅토커들이다 보니까 다루지 못한 질문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아쉬움은 저희가 개인적으로 질문해주신 분들과 만나면서 풀어드리는 걸로 하고, 또 다음 20화, 30화 때는 더 재밌는 특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희 단칼이 궁금이 깔깔이를 더 많이 알게 되셨을 거라고 믿고요. 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곧이어 짤막한 쿠키가 이어집니다. 아까 그 깔깔이님이 영성 관련된 정의를 읽어주셨잖아요. 근데 그걸 듣는 순간 잠깐만요. 영성. 영성이 맞습니다. 다시 할게요. 아까